자, 안녕하십니까. 곽동영입니다. 선생님이 방금도 사관학교 수학 전설의 시작 강의를 찍다가 왔는데 학생들이랑 얘기를 좀 해보니까 의외로 우리 학생분들이 오답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 겨울방학 때 공부 프로그램들을 이제 현장 강의 선생님이 시작을 하면서 학생분들 공부하시는 것들을 한 번씩 들여다보고 얘기를 들어보고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수학 공부 관련해서 어떤 인강을 듣겠다, 어떤 문제집을 풀겠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 오답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없어요. 근데 당연한 얘기인데 오답이야말로 진짜 개꿀떡, 꿀떡 같은 공부거든요. 꿀떡. 예, 엄청 달달해. 이게 오답이 왜 달달하냐면 어떤 문제집을 예를 들어서 한번 풀었다고 하면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다 내가 모르는 건 아니잖아. 근데 이제 어떤 공부를 처음 할 때 예를 들어서 수학 기출 공부를 처음 시작한다라고 하면 7, 80%가 낯설고 1, 20% 정도 겨우 풀릴 거란 말이야. 그럴 때는 책을 전체적으로 다 다시 돌리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다가 보면요. 여러분 유독 어려워서 해답을 봤는데도 잘 이해가 안 가고 해설 강의 보고 겨우 어떻게 꾸역꾸역 해결한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들은요. 오늘 안 풀리면 그걸 오늘 한 번 강의 딱 듣고 넘어가. 그러면 3개월 뒤에도 100% 안 풀려요. 오늘 안 되면요. 3개월 뒤에도 절대 안 풀려. 선생님 오늘 내가 한번 풀어봤는데 그래도 3개월 뒤에는 까먹어. 100% 안 돼. 왜냐하면 우리 뇌에 뉴런이나 시냅스 같은 것들이 형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전기 자극이 오늘 한번 파박 왔다고 해서 그게 바로 뉴런이나 시냅스가 구성되지 않고 3개월 뒤까지 그거랑 비슷한 문제를 아무리 못해도요. 최소 3번에서 5번 사이 정도는 만나봐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풀리는 걸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예를 들어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오늘 틀렸던 문제를 3개월 뒤에도 틀렸어. 오늘 맞춘 문제는 어차피 3개월 뒤에도 맞출 가능성이 높지. 그러면 내 점수는 그대로인 거야. 내가 오늘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뭔가 시간은 충분히 썼는데 이 약점이나 나의 문제점, 비어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메꾸는, 채워내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정작 그런데 시간을 안 써준 거지. 당연한 얘기인데 성적이 오르겠냐고요. 상식적으로. 안 돼요. 그 원피스라는 애니메이션에 보면 조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 오늘 틀린 문제는 어쩔 수 없지만 한 번 틀렸던 문제를 다시 틀리는 거는 이거 수험생으로서의 수치예요, 여러분. 성적이 절대 늘지 않아. 그래서 수학 공부를 할 때는요, 여러분 굉장히 높은 프로포션으로 오답 정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새로 푸는 문제가 한 80이면 오답 정리를 항상 한 20 정도는 갖고 가야 되고 오답 정리는요 한 번으로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문제를 풀고 해설 강의 보고 어떻게 해가지고 해결을 했는데 오늘은 이해 갔는데 3개월 뒤에 다시 맞출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그 문제는 관리를 해서 최소한 3번에서 5번까지는 반복을 해서 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풀고 채점한 다음에 딱 한 번 다시 풀어보는 것을 오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한 얘기인데 효과 별로 없어요. 그렇게 가면 머리에 안 남아요. 3번에서 5번.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관리가 되냐 그거지. 왜냐? 우리 학생들이 학원 문제집도 풀고 학교 수업도 듣고 개인적으로 푸는 문제집도 있고 인강 교재도 있고 책들이 너무 여러 종류잖아. 근데 그걸 중앙에서 통제해줄 컨트롤 센터가 없으면 그게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요즘에는 뭐 오답 관련돼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모으는 친구도 있고 그걸 인쇄를 해서 뭐 스티커처럼 프린터가 있더만 그거를 막 인쇄를 해서 스티커로 만들어서 책을 스크랩북을 만들고 근데 그걸 만드는 정성에 비해서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왜냐?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최대한 간편하고 편한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아날로그로 수첩을 하나 준비를 해. 그래서 어떤 책에 무슨 과목에 몇 번 아니면 페이지를 적어도 좋아요. 어떤 책에 몇 페이지에 땡땡땡 페이지에 몇 번 이렇게만 메모를 해놓으면요 이 리스트를 쭉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어차피 내가 공부하는 장소나 공간에 그 책들이 꽂혀 있으니까 굳이 사진을 찍거나 문제를 노트에다 옮겨 적거나 그런 번거로운 과정 없이 오늘 내가 한두 시간 수학 공부하고 아쉬워서 다시 나중에 꼭 해봐야겠다 싶은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정리를 해놓고요. 어떤 방식으로 가냐? 내가 일주일에 수학 오답을 40개를 해야겠다. 아니면 50개를 해야겠다. 100개를 해야겠다. 이렇게 정해놓고요. 그 주의 분량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일주일에 40개를 하겠다. 내가 한 8문제씩 일주일에 한 5번 정도 하겠다라고 하면 다시 풀어보고 싶은 문제에다가 내가 갖고 있는 책 갖고 있는 문제에다가 V자 체크 8개 딱딱딱딱 해놓고요. 그 다음에 그 책을 꺼내서 한번 다시 풀어봐. 그리고 다시 풀어봤는데 너무 쉽게 느껴지면 이번에 한번 풀어보고 리스트에서 쓱 그어서 지워버려. 근데 한번 풀었는데 또 여전히 자신이 없으면 남겨놓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채로 걸러내듯이 반복을 계속하면서 어려워서 아직 숙달이 안 된 문제는 계속 남겨놓고 그 과정 중에 숙달이 된 문제는 계속 걸러내서 빼나가는 거지, 리스트에서. 그래서 그 밑에선 새로 적어가면서 위에서는 반복하면서 계속 아웃시켜 나가고 추가하고 아웃시키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학생분들이 그러면 수학 오답 주기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고 언제쯤 뒤에 풀어보는 게 좋고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 정확히 어떻게 정해요? 그냥 뭐 당연하게 생각할 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100배 낫기 때문에 그게 일주일 주기가 됐든 2주일 주기가 됐든 3일 주기가 됐든요. 그렇게까지 딱 정한 대로 100% 이상적인 주기로 우리가 공부를 할 수는 없어. 근데 여튼 수학 오답은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100배 더 낫단 말이야. 그래서 수학 문제 풀 때마다 항상 마지막에 한 5분 정도만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리스트를 적어 놓고요. 한 군데 딱 모아 놓으면 이게 몇 초가 걸리겠어요. 한 문제 옮겨 적어 놓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를 엄청 자세히 적고 거기에다가 깨달음이나 아이디어 같은 것들까지 막 다 적어 놓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그렇게 이쁘게 정리해 놔봤자 사실상 다시 잘 안 보는 경우가 많고 이미 해답지나 문제집에 예쁘게 인쇄돼가지고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데 그걸 굳이 옮겨 적느니 그냥 나는 실용적인 성격이라 그 시간에 한 두세 문제를 더 풀어보겠어.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남고 여유가 있고 예쁜 노트 정리해서 쾌감과 막 희열을 느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시간이 없고 항상 바쁘고 최대 효율을 같은 시간 대비로 내고 싶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리스트 만들어가지고 꾸준히 관리를 해보면 너무 좋죠.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도 현장 강의 학생들한테 프로그램으로 이런 영상 같은 거 찍어가지고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 계속 포함시키고 따로 상담을 하거나 관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 진행을 할 때도 이 오답 수첩 프로그램을 꼭 진행을 시키는데 이걸 하면 되게 좋은 게 수학 등급이 굉장히 빨리 올라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학생분들이 메가스터디 우리 수학 인강이 너무 좋고 메가스터디 수학 인강이 너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는 잘해. 이해는 잘해. 그래서 쉽게 말하면 수학적인 도구나 시중에 있는 강의든 문제집이든 이런 것들은 극상 너무너무 좋은데 그래서 이해는 되게 잘하는데 이해에서 체화 그리고 숙달로 넘어가는 이 과정 자체에서 모든 것을 한 번에 완벽하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구멍 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반복해서 많이 돌려주면 당연히 완성이 더 빨리 될 건데 그런데 되게 둔감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문제집을 한 권 풀어. 근데 중간에 한 10% 정도 구멍이 있는데 그걸 안 메꾸고 간 친구는 3개월 뒤에 거기서 문제가 나오면 틀려요. 그런데 오늘 똑같이 구멍이 있었지만 오답수첩 병행해서 그 약점을 보강을 하고 간 친구들은 이제 그 문제집은 볼 필요가 없어요. 다른 문제집을 또 풀고 계속 더 많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높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면에서는 쉬운 거를 조금만 풀고 내가 특별히 약점 있는 약한 거를 여러 번 풀게 된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내가 수학적 실력이 올라갈 가능성은 압도적으로 더 높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논리적으로 봤을 때 세상에서 어떤 수학 문제집이 제일 좋은 문제집일까요? 내 약점만 모아놓은 문제집이 있다면 얼마나 좋은 문제집일까요? 그렇죠. 뭐 시중에 유명한 문제집들 많이 있잖아.
강의도 많고 문제집들도 많은데 내가 직접 내 약점으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다고 하면 학원에서 만들어주는 약점 보강 자료가 좋겠어. 내가 직접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약점 보강 자료가 좋겠어. 내 공부를 누가 제일 잘 알아? 열심히 하는 학생들 기준으로는 내가 제일 잘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부분이 약점이다라는 거 정리를 해 놓으면 이걸 보강하기 얼마나 좋겠냐 거지. 아무리 한 달이 잘하는 사람이라도요, 선생님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한 달이 건너서 조언을 해주는 거는 내 마음속이나 내 머릿속을 직접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답 수첩이라는 프로그램을 선생님은 진행을 하는데 꼭 이렇게 똑같이 안 해도 돼요. 뭐가 됐든지 오답 정리를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하면서 물고 늘어져야 돼. 이 오답 수첩 시스템에서 제일 좋은 점은 뭐냐면 자신이 없으면 계속 남겨놓는 거야. 몇 번 풀었는지 표시만 하면서. 근데 여기에다 V자 체크 대신에 언제 풀었었는지 날짜를 기록해놔도 좋아요. 그러면은 중간에 기간 조절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한 일주일 텀으로 내가 풀어봐야지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조정하기도 좋아. 근데 어쨌든 자신 없는 거는 끝까지 남겨놓고 몇 번 풀었든지 이제 자신이 생기면 그건 지우는 거야. 그러니까는 마스터가 계속 돼가는 거야. 약점이 계속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물리적으로 약점에 대한 계속해서 약점에 대한 보충이 돼요. 근데 핀포인트로 보충을 해버리면 이게 당연히 수학 과외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지 않을까요? 누가 나한테 이런 걸 핀포인트로 가르쳐 줄 수 있어? 내가 해야지. 그리고 이제 이런 수학 공부를 하실 때 고3 올라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 특히 우리 사관학교 준비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는 이제 수학 기출 같은 걸 좀 많이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평가원 교육청 기출 같은 것들을 하실 때 선생님 팁을 좀 드리면, 우리 메가스터디 수학 인강을 가지고 하시면 되게 좋다고 봐요. 시중 문제집보다 나는 오히려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해. 왜냐? 강의가 다 있거든? 그러니까 문제마다 풀이에 대한 강의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쉬운 문제를 푸실 때는 강의를 다 안 봐도 상관은 없겠지만 모르는 문제가 있어서 설명을 듣고 싶을 때는 강의가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는 너무 좋은 이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Q&A 게시판 이용해서 부분적으로 이해 안 가는 거 질문까지 할 수 있거든. 근데 모르는 문제를 질문을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 좋지.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엄선을 해놓은 문제들로 중복 안 되게 제일 좋은 문제들로 수업을 하실 거거든요. 효율성 면에서도 갑. 그래서 이 기출학습을 이번 방학 때 최대한 수학은 많이 해줘야 되는데 선생님 생각할 때는 우리 메가스터디 인강 이용해가지고 기출학습을 해보면서 이 오답은 1년 내내 앞으로 입시 마칠 때까지 여러분들께서 8대2로 이걸 수학 공부에서 반드시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시기별로 좀 바뀌어.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뭐 기출, 그리고 중반부에는 엔제, 후반부에는 실무 뭐 이런 식으로 비중이 바뀌지. 근데 얘는 항상 어떤 유형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수학 공부할 때 오답은 여러분들 갖고 가셔야 돼. 얘 진짜 개꿀. 이게 내가 실험을 해보면 보통 한 3개월 단위로 똑같은 공부를 시켜도 등급 1개 정도 차이가 나. 빨리 올라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아는 문제들이나 쉽게 생각하는 문제들을 문제집 수학 공부를 하다가 한두 번 정도 마주칠 그런 사이에 내가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는 최하 3번에서 5번 이상을 마주치게 되거든요. 이 오답수첩 같이 가면. 그러니까 어려워하는 걸 더 많이 풀고 쉽게 생각하는 것을 조금 덜 푸는 효율성, 시간 분배. 그러면 더 다양한 문제집들을 한 번이라도 더 풀 수 있게 되거든. 이게 효과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게 디테일에 있어. 진짜 승부는 디테일에서 나는 건데 똑같이 수학 공부를 해도 어떤 친구는 성적이 쭉쭉 올라가고 어떤 친구는 제자리 걸음 한단 말이야. 별거 아닌데 이걸 지금부터 시작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지. 이해 가세요? 네, 이렇게 갑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우리 사관학교 준비하시는 학생분들 그리고 메가스터디 선생님 수능 영어 강의 들어주시는 학생분들 카카오톡으로도 상담 받고 있는데 이게 너무 좋더라고. 예, 그래서 우리 제자분들께서는 Q&A 게시판에 이게 강의 내용 관련해서는 Q&A 해주세요. 선생님이 카카오톡으로 강의 내용 관련된 질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조교 선생님들이 도와줘.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질문을 하시면 좋겠고
대신에 이제 공부 방법 관련해서 선생님이 알려드린 방법이나 제 강의로 어떤 식으로 이제 커리큘럼 짜야 되는지 그런 저한테 직접 답변 듣고 싶은 상담은 이쪽으로 질문하시면 선생님이 직접 최대한 빨리 거의 당일에 다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니까요. 어디든지 여러분들 유출하셔도 됩니다. 유출 좀 해주십시오. 오케이? 자, 근데 이거 내가 옛날에 서울대 경영정시 합격하고 경찰대 합격할 때 그때부터 썼던 방법인데 이게 진짜 좋은 방법인데 내가 수학 30점대에 맞다가 만점권 찍고 막 이렇게 전국에서 등수 안에 들을 때 썼던 방법인데 너무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안 따라해. 나는 그건 진짜 좀 납득이 안 가. 너무 우리 학생들 다 떠먹여 주는 것만 좋아해. 옆에서 누가 앉아가지고 수첩의 기록까지 누가 해주면 좋을 텐데. 근데 그런 여러분 최소한의 노력은 들이셔야 성적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성적만 부럽고 공부를 정작 하는 것 자체는 싫다고 하면 그거는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고생한 만큼 뭐든지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조금만 여러분들 힘내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학습법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